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어느 화창한 날 처음 루이 잠페리니와 통화를 할 당시에 저는 좋은 이야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특별하고도 다사다난한 인생에 관해 이야기해 줬을 때 저는 단순히 좋은 이야기를 찾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인간의 과거사를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모든 부분에서 저는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사고뭉치였던 어린 시절, 올림픽 대표팀에 들어가 히틀러를 대면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 그의 엄청난 달리기 속도, 2차 세계대전에서 폭격을 담당했던 경험, 비행기 사고가 난 후 47일간 조난을 당해 3,000km를 표류했던 경험, 상어를 피하고 태풍과 배고픔을 견디는 것, 일본군의 전쟁포로가 되었던 것, 그리고 결국 구원을 받았던 경험 등 모든 것이 경이로웠습니다. 루이가 특별하면서도 우리 모두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겪었던 그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을 맞이한 그의 자세 때문입니다. 고통 속의 힘, 상실 속의 기쁨, 잔인함 속의 용서, 그리고 끝없는 희망을 보여주며 그에게 있어서 이 여정은 선물과도 같았고 인생 수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인물의 가장 사랑스러운 점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보고 느꼈던 것들을 우리 또한 보고 느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루이 잠페리니를 알게 된 것은 참으로 명예로운 일이었고 그 경험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줬습니다. 그의 이야기뿐 아니라 그의 용기와 박애정신을 보여주고 그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고무적인 존재였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언브로큰의 저자 로라 힐렌브랜드의 글이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2015년에 국내에 개봉한 미국 영화 언브로큰입니다. 살아있는 것조차 용기가 필요했던 한 남자의 기적같은 삶, 우유병에 술을 담아 마시고 몰래 담배를 피우며 꿈도 미래에 대한 열정도 없던 바나나 루이는 운명처럼 육상을 시작합니다. 견딜 수 있으면 해낼 수 있다는 집념과 노력으로 루이는 19살에 최연소 올림픽 국가대표로 발탁되고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해 세계가 주목하는 육상 선수가 됩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찾아오고 그는 공군에 입대해 수많은 전투 속에서 살아남지만 작전 수행 중 전투기 엔진 고장으로 태평양에 추락하고 마는데 두려움으로 가득한 망망대해 위에서 삶에 대한 의지만으로 47일을 버티던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은 일본 군함이었고 살았다는 기쁨도 잠시 그의 앞에는 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먼저 가수 박지윤이 부르는 하늘색 꿈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상공에서 B-24 전폭기의 폭격수인 루이의 전투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적들의 포격으로 비행기 곳곳에 구멍이 뚫리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공포에 몸을 사리는 루이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영화가 진행됩니다. 이탈리아 이민자 집안의 아들 루이스 잠페리니는 어릴 적부터 나쁜 것만 배워서 흡연과 우유병에 술을 담아 마시거나 절도가 다반사인 문제아입니다. 이탈리아 혈통이라는 것 때문에 동네 아이들과 싸우기도 부지기수로 매일 동네 경찰관이 끌고 집으로 데려가는 게 일상인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육상 선수인 형 피트 잠베리니의 추천으로 학교 육상부에 들어가게 되고, 매일같이 형과 함께 조언과 훈련으로 승승장구하여 토렌스 고등학교 재학 중 미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어 베를린 올림픽까지 출전하게 됩니다. 신기록을 세우는 발군의 실력을 보여줬지만 메달을 따지 못하고 시간은 흘러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루이는 미군에 입대하여 B-24 폭격기의 조준경을 담당하는 폭격수가 됩니다. 계속되는 출격 속에도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루이는 틈틈이 육상 연습을 계속하면서 다음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출 임무를 나간 B-24는 갑작스런 엔진 문제로 1번과 2번 엔진이 연달아 고장나면서 태평양 한가운데에 추락을 하고 맙니다. 승무원 중 루이와 조종사 필중이, 후방사수 메카사 단 3명만이 겨우 목숨을 건지고 구명보트 2대에 나눠 타 구조를 기다립니다. 루이는 보트 안에 비상식량을 보고 아침에 초콜릿 조각 하나, 저녁에 하나, 물도 하루에 2모금씩이라는 원칙을 세우는데, 하지만 배고픔에 지친 메카사가 어느 날 식량을 다 먹어치워버리고 이젠 먹을 것도 물도 없는 망망대해의 목숨을 건 조난생활이 시작됩니다. 가수 신용재가 부릅니다. 그 여름. 장마철 빗줄기 뜨거운 태양빛, 그해 그 여름은 혼자보단 둘이 더 많았지. 발그레진 얼굴 수줍은 미소로 나의 고백을 허락해 준 너. 그 여름에 우린 시작됐고 더없이 열렬한 사랑에 빠졌고 서로를 배웠어. 한여름 소나기 속에 흐르던 노래, 그 가사만들이 너와 나의 우산이 되줬어. 그 바다 앞에서 영원을 꿈꾸며 맹세코 너만을 지켜줄 거라 다짐했었지. 겉보기엔 말야 버티지 못한 날 붙잡고 함께 걸어준 너.
완전 특별했던 여름. 배고픔에 지친 일행은 보트에 살짝 내려앉은 바다새부터 물고기, 심지어 상어까지 잡아먹으며 버티고, 비오는 날은 입과 물통을 벌려 식수로 사용하면서 태평양에서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구역질을 참아가며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루이는 신에게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 목숨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기에 이르는데, 하루는 멀리 날아가는 비행기가 발견되어 신호탄을 쏘지만 하필 그건 일본 해군의 공격기였고, 이 비행기의 사격을 피해 상어가 우글거리는 바다로 뛰어드는 세 사람은 보트에 구멍이 나서 침몰 위기에 처하고, 상어밥이 될 순간 맥이 용기 있게 상어를 공격하여 물리치고 보트를 긴급 수리하여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33일째 되는 날, 가장 유약한 성격을 지녔던 맥하사가 굶주림에 그만 사망을 하자 남은 두 사람은 맥을 고이 수장시키고 남은 둘은 기력을 소진한 채 시체처럼 누운 채로 49일째를 맞이합니다. 이윽고 그날 그들에게 다가온 배 한 척이 있었는데, 그것은 재수없게도 일본 해군의 함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셜 제도의 일본 기지에 수용되어 독방에 갇혀 기약 없는 시간들을 보내며 가혹한 신문이 시작되고, 루이는 미군의 노던 조준기를 그리라는 명령에 손잡이가 달린 라디오를 그리는 등 소극적이나마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독방 벽에 쓰여진 미 해병대 9명의 운명을 물어보지만 처형됐다는 소식을 들은 루이는 자신의 앞으로의 운명을 직감합니다. 어느 날 루이와 필은 알몸으로 벗겨지고 처형당한다고 생각했으나 일본 군들은 이들에게 물세례를 퍼부으며 샤워만을 시켰을 뿐이고, 두 사람은 웬일인지 도쿄 오시마의 오모리 포로 수용소에 수감이 됩니다. 가수 왁수가 부르는 탁재훈의 노래 부탁해요입니다. 그 사람을 부탁해요. 나보다 더 사랑해줘요. 보기에는 소심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은 괜찮은 남자예요. 눈치 없이 데이트할 때 친구들과 나올 거예요. 사랑보다 남자들 우정이 소중하다고 믿는 바보니까요. 술을 많이 마셔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이 소원이었던 루이는 전쟁 포로로 도쿄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래서 소원은 함부로 비는 게 아니라는 다른 포로의 핀잔까지 듣습니다. 수용소 입소 첫날, 버드라고 불리는 일본군 부사관 오장 와타나베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찍힌 루이는 죽도록 코를 맞아 피를 철철 흘리고, 그 후에 루이가 올림픽 출전 선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열등감 넘치는 와타나베에게 철저하게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한 루이에게 올림픽 선수라는 명목으로 달리기 시합을 시키거나 아무 때나 와서 폭력을 가하는 와타나베의 오장은 이유 없이 자고 있던 루이를 깨워 혁대로 마구 때리는 미친 짓을 남발합니다. 어느 날 루이는 일본 라디오 방송국의 요청으로 대미 선전방송을 가게 되는데, 난생 처음 도쿄 시내에 들어와 처음으로 일본 사람들을 보면서 문명 생활을 접하는 루이는 죽은 줄 알았던 미 당국과 가족들에게 루이가 방송으로 생사를 확인해주며 피 끓는 심정으로 방송을 마칩니다. 그러자 일본 방송국과 일본 군 관계자가 미국에 대한 비난과 유언비어가 담긴 대본을 넘기며 루이에게 이대로 말하라며 순순히 선전방송에 참여하여 좋은 대우로 먹고 사는 배신자 미군 포로들을 보여주면서 맛있는 식사와 안락한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달콤한 제의로 유혹하지만 조국을 배신할 수 없었던 루이는 단칼에 거절하고 지옥 같은 포로 수용소로 다시 끌려옵니다. 아이돌 그룹 빅뱅이 부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듬해질녘 꽃 피는 봄 한여름밤의 꿈 가을타 겨울 내리는 1년 4번 또다시 봄 정들었던 내 젊은 날 이제는 안녕 아름답던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간디야 비야 대신에 비엔 비스듬씩 비웃듯이 생문의 무지개 철없이 철지나 철들지 못해 철부지에 철그러지 오래 멋지 비발디 차이콥스키 오늘의 세계를 맞이해 마침내 시몬네 저 하늘만 바라보고서 사기절 잘 지내고 있어 Goodbye 떠난 사람 또 나타난 사람 머리 위전 세상 나도 내 영감의 아마존 지난 밤에 철만 담고 목숨 바쳐 달려오 새 출발하는 원목선 변할래 전보다는 더욱더 좋은 사람 더욱더 더 나은 사람 더욱더 아침을 술 맞고 내 안에 분노 과거에 묻고 For life Do it away, do it away 울었던 웃었던 소녀와 소녀가 그리워 너 찬란했던 사랑했던 시절만 자꾸 기억나 계절은 날이 갈수록 속절없이 흘러 붉게 물들이고 파랗게 만들어 가슴을 잃고 언젠가 다시 올 그날
겨울 내린 눈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아오자마자 와타나베의 괴롭힘은 다시 시작되는데 일본 방송국의 회의에도 굴복하지 않고 수용소로 다시 복귀를 선택한 루이의 굳은 의지에 분노하며 수용소 포로 전원에게 루이 얼굴에 강펀치를 날릴 것을 명령합니다. 포로들은 잠페리니를 때리고 싶지 않았지만 한 장교표로가 잠페리니 때리는 걸 거부하자 와타나베는 부상당한 포로를 끌고 와서 대신 두들겨 패자 루이는 차라리 그냥 자기를 때리라고 소리치고 얼굴에 펀치를 얻어맞고는 오히려 다행이란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절하여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그렇게 밤새 기절한 채 방치되어 하룻밤을 보냅니다. 얼마 뒤 와타나베는 군조 육군 중사로 진급하며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아 수용소를 떠나고 루이와 포로들은 은연중 안도하며 좋아합니다. 시간은 흘러 일본군은 점점 태평양 전쟁에서 열세에 몰리고 급기야 도쿄 대공습이 이루어지는 날 포로들은 화염에 휩싸인 도쿄를 바라보면서 강제로 수용소 화재 진압에 동원됩니다. 포로들은 연합군이 더 가까워졌고 일본의 패전이 다가오는 걸 느끼지만 패전하면 자신들은 일본군에게 총살당할 거란 이야기를 들었다는 한 포로의 이야기에 연합군이 승리한 날이 곧 자신들의 생이 마감될 것이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습격 다음 날 루이와 포로들은 폐허로 변한 도쿄를 가로질러 열차에 태워져 니타현에 위치한 나오에츠 포로 수용소로 이동되는데 그곳은 탄광 노역장으로 놀랍게도 다시 이곳에서 악마와 같던 와타나베의 군저와 악몽처럼 만나게 됩니다. 가수 서영은과 김현우가 부릅니다. 마로니에의 노래 칵테일 사랑. 마음 울적한 날엔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에 시가 있는 전시회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고 봐.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그 음악을 내 귓가에 속삭여주며 아침 햇살 눈부심에 나를 깨워줄 그럴 연인이 내게 있으면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작은 우체국 앞 계단에 앉아 프리지아 꽃향기를 내게 안겨줄 그런 연인을 만나봤으면. 마음 울적한 날엔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에 시가 있는 전시회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고 봐.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그 음악을 내 귓가에 속삭여주며 아침 햇살 눈부심에 나를 깨워줄 그럴 연인이 내게 있으면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작은 우체국 앞 계단에 앉아 프리지아 꽃향기를 내게 안겨줄 그런 연인을 만나봤으면. 마음 울적한 날엔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에 시가 있는 전시회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고 봐. 창밖에는 우렁 비가 내리
오모리 포로 수용소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장시간 중노동에 모든 포로들은 시커먼 탄재를 씻지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급기야는 영양실조로 계단에서 떨어져 죽은 동료들도 생겨납니다. 그런 생활에 와타나베 군조의 괴롭힘 또한 계속되고 루이는 한 일본군이 일부러 계단에서 밀쳐 떨어져 발을 다치게 되어 절룩거리기까지 합니다. 어느 날 고된 노동에서 잠시 쉬는 순간 와타나베가 루이에게 무거운 침목을 들게 시키더니 부하에게 루이가 침목을 떨어뜨리면 소총으로 쏴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제 몸 하나 서 있기도 힘들고 발목까지 다친 루이는 형과 훈련했을 때를 기억하며 견딜 수 있으면 해낼 수 있다는 진정과 분노 섞인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무려 40분 가까이 침목을 들고 버티다가 와타나베를 처음으로 끝까지 노려보며 소리를 지르고 침목을 머리 위로 번쩍 크게 들어올립니다. 이에 열등감이 폭발한 와타나베 군조는 쳐다보지 말라며 계속 절규하다 이를 무시하고 노려보던 루이를 무차비하게 구타하고 루이는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립니다. 시간은 흘러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는데 수용소의 일본군들은 포로들에게 목욕하라며 강으로가 몸을 씻으라고 끌고 가자 포로들은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이젠 학살당할 거라 생각하지만 이때 마침 미군 B-29 폭격기들이 머리 위로 날아가며 날개를 흔들어 대자 포로들은 환성을 지르며 전쟁이 끝났다고 소리치고 일본군들은 총을 내려놓고 물러갑니다. 이렇게 포로들은 해방을 맞이하고 미군 비행기들이 나카사노로 공수해준 제대로 된 식량과 담배에 행복해하는 사이 루이는 와타나베의 사무실로 찾아가지만 그의 방엔 죽도 하나와 몇몇 소지품만 덜렁 남겨져 있고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해군사관인 아버지와 함께 찍은 어릴 적의 와타나베의 사진을 보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가수 김필이 부릅니다. 다시 산다면. 바람이 날 본다 해 저녁 날 본다 고단한 새처럼 날아가지 못한 나의 어깨 거두려 흔적마저 무뎌진 날 위해 다 버린 나를 봐 긴 잃은 나를 봐 언제라도 볼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을 때 모두 사라져버린 텅 빈 날 다시 산다면 지금 내 여긴 어딜까 떠나버리면 잊을 수 있을까 흘러 날 다시 본다면 외로움마저 그리워질까
남았을 때 내 이름 불러줄 수 있니? 다시 산다면 지금 내 여긴 어딜까 떠나버리면 잊을 수 있을까? 아플 텐데 더 그리울 텐데 모두 다 소중할 텐데 다시 산다면 눈물도 말라버릴까? 서럽지 못한 지난 날 보내고 혹시라도 늦은 게 아니면 매일매일 다시 살아할 텐데 혹시 늦은 게 지옥 같은 시간들을 버텨내면서 대의 계급장을 달고 고향으로 돌아온 잠페리니는 공항에서 미국 땅에 키스를 하고 가족들과 재회합니다. 몇 년 후엔 결혼도 하고 같이 살아 돌아온 필과도 교우 관계를 유지하는데 자신이 신에게 맹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며 복소보다 용서의 자세로 삶을 사는 잠페리니는 일본에도 방문해 가해자들을 용서했지만 유일하게 와타나베 마는 루이를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80세가 되던 해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주자로 뛰며 건재함을 과시하던 루이스 잠페리니는 2014년 영화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9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자막과 함께 영화는 끝이 납니다. (1940년대) 미국의 영웅이었던 루이스 잠페리니의 실화로 185주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른 동명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영화 언브로큰은 실제 인물의 삶이라는 점에서 더욱 깊은 감동을 선합니다. 루이 잠페리니는 이민자라는 이유로 괴롭힘과 멸시를 받았던 가족사로 인해 말썽과 반항으로 유년 시절을 보내다 형의 격려로 육상을 시작하게 되면서 타고난 집념과 노력으로 19살 최연소 올림픽 국가대표로 발탁되며 인생 역전을 이루어냈고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5000m 종목에 출전해 마지막 한 바퀴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단숨에 세계가 주목하는 유망주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공군에 입대하게 되고 수많은 전투에 참전하면서도 육상 올림픽 우승이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던 루이 잠페리니는 전투기 고장으로 태평양 한가운데 추락하고 동료 2명과 함께 망망대해의 고무보트 위에서 무려 47일 동안 표류하게 되지만 삶에 대한 의지와 정신력으로 굶주림과 추위, 외로움과 두려움을 모두 이겨냅니다. 그러나 극적으로 구조되었다고 생각한 순간 일본 함선에 의해 포로로 잡혀 85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옥보다 더한 전쟁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한 번 일어나기도 힘든 믿을 수 없는 일을 모두 겪으며 누구보다 강한 삶의 의지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투지를 보여준 루이 잠페리니의 인생에 감동을 받은 안젤리나 졸리 감독은 그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와 삶의 기적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굴의 집념과
무엇도 막을 수 없었던 삶의 의지만으로 극한의 상황에서 한 남자의 위대한 인생 여정이 견딜 수 있으면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와 살아갈 날들에 대한 용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미국 영화 언브로큰이었는데요. 영화는 최고의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메가폰을 잡은 것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창조적인 감독 조엘 코엔, 에단 코엔 형제의 각본 참여와 인셉션, 인터스텔라 등에 참여한 헐리우드 최고의 제작진이 모여 촬영, 편집, 음악 등 영화의 작품성을 높였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등으로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를 석권하며 세계에서 가장 창조적인 감독으로 칭송받는 거장 코엔 형제는 루이 잠펠리니의 인생 이야기를 읽자마자 큰 흥미를 느껴 각본을 맡게 되었고, 코엔 형제의 손을 거쳐 끊이지 않는 역경과 고난 순간에도 여유와 웃음을 잃지 않는 긍정적인 루이의 캐릭터가 탄생되어 그가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와 큰 삶의 의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수 에픽하이가 부르고 가수 유나가 피처링한 노래 우산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태풍으로 재난위기가 다가온 요즘 모든 분들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하며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텅빈방의 시계 소리 지붕과 입 맞추는 비의 소리 오랜만에 입은 콧 주머니 속에 반지 손틈새 스며드는 메모리 며칠 만에 나서 보는 밤의 서울 고인 빗물은 작은 거울 그 속에 난 비틀거리며 아프리카 그대 없이 난 한쪽 다리가 짧은 의자 둘이서 쓰긴 작았던 우산 차가운 세상에 섬 같았던 우산 이제 너무 크고 어색해 그대 곁에 늘 젖어있던 왼쪽 어깨 기억의 무게에 고개 숙여보니 버려진 듯 부러진 내 신발끈 허나 곁엔 오직 비와 바람 잠시라도 우산을 들어줄 사람 And I cry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고이고 I cry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우산 어깨 위에 차가운 비 내리는 밤 내 곁에 그대가 습관이 돼버린 난 그대 없이는 안 돼요 Alone in the Alone in the rain, rain, rain Nothing but pain, pain, pain Girl, I just want you to know Alone in the rain, rain, rain Nothing but pain, pain, pain And I just can't let you go 하늘에 눈물이 고인 땅 별을 감춘 구름에 보인 달 골목길 홀로 외로운 구두 소리 메아리에 돌아보며 가슴 졸인 맘 나를 꼭 닮은 그림자 서로가 서로 볼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야 둘인가 대답을 그린다 머릿속 그림과 대답을 흐린다 내 눈에 너무 컸던 우산 날 울린 세상을 향해 적던 우산 영원의 약속에 활짝 폈던 우산 이제는 찢겨진 우산 나의 두 맘 돌아봐도 이젠 없겠죠 두 손을 주머니 속 깊게 넣겠죠 이리저리 자유롭게 걸었죠 두 볼엔 가랑비도 쉽게 적겠죠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고이고 I cry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우산 어깨 위에 차가운 비 내리는 밤 내 곁에 그대가 습관이 돼버린 난 그대 없이는
마음의 문을 그대 내 머리 위에 우산 그대의 그림자는 나의 끈을 그대 내 머리 위에 우산